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 처리 기사 공개 문제 11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XP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줄임말인데 5가지 가치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앞 글자만 따셔도 잘 암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쭉 단어를 나열해 볼게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courage.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simple. 단순히 보면 simple인데 simplicity라고 이렇게 정확히는 발음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ommunication.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 되느냐. 그래서 communication. 네, communication.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의견 수렴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죠. 피드백이라는 게 의견 수렴을 받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존중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respect. 이런 스펠링 단어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영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이렇게 나오죠. 네. 용단의 피존. 좀 어디선가 뭐 포켓몬스터 단어 같기도 하고 극장판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유치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앞 글자만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 때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암기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우셔도 되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정형 분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12번 UML 모델에서 사용하는 스트럭처 뭐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 그러는데, 자, 일단은 뭐 설명에도 다 나와 있는데 해당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클래스, 객체, 복합체 구조, 그 다음에 배치, 컴포넌트,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래서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처음에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네, 뭐 이미 자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자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설명드리면, 클래스라는 것이 실제 자바 언어에서 쓰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자바 언어를 쓰는 단계는 우리가 구현 단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 순서에서 보면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설계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 객체로 이제 만드는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복합체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그 다음에 컴포넌트, 네, 그 다음 패키지. 네,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존재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통으로 다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UML에서 구조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같은 분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여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 아니고요. 얘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비헤이비어럴 다이어그램에 해당됩니다. 네, 비헤이비어럴이 무슨 뜻인지를 좀 나는 알고 싶다 그러신다면 당연히 단어사전 검색해 보시는 게 사실 빠르죠. 여기다가 제가 번역기 써볼게요. 번역기죠.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행동입니다. 행동. 아, 비헤이비어럴이 행동이구나. 아, 그러면은 방금 여기 한 액티비티. 네, 액티비티라는 것 자체가 원래 뜻이 원래 행동이란 뜻이죠. 행동, 뭐 활동, 뭐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은 단어의 뜻이 바로 동의어가 behavior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L을 붙였네요. AL. 네. 원래 이런 단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AL까지 붙죠. 네, behavior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라는 개념을 일단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자, 제가 하나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제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A라는 회사에서 어떤 웹페이지 개발을 하는 B라는 IT 업체에 A 회사를 알리는 웹페이지 제작이 의뢰가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자 B라는 업체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A 회사에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거 이미지나 또 어떤 회사 내역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홍보용으로 좀 이렇게 게시글로 탑재를 해놓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의뢰를 받게 되면 B라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A 업체한테 요구사항을 달라 그러겠죠. 그럼 A 업체에서는 당연히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하겠죠. 단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로 회사의 주소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하단부에 보통 입력하는 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예, 팩스 등의 내용을 페이지 하단부, 보통 하단부라고 하면 이제 보통 푸터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내용들이 탑재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즉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서 문서화시켜서 적는 거죠. 쭉 글로 다 적어요. 글로 다 적은 다음에 글로 다 적어서 문서화한 내용을 이제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석 작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비용 산정을 해야 되고, 일정이 얼마나 이게 제작 기간이 걸리는지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일정, 개발 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도 역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페이지에 이런 기능이 들어갔을 때 전혀 웹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버그 발생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걸 타당성을 다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글로 적어 놓은 장문의 문서화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죠. 설계 명세서 작성은 이거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분석이 끝난 다음에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 설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단계가 다른 위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절차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순서를 암기하시면 되게 편하긴 한데, 일단은 세 가지, 많지 않으니까 살펴보죠. 객체 모형이 일단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동적 모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능 모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객동기 이렇게. 예. 사실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객체 모형이라는 건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겠죠. 좀 영어 단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동적 모형이라 그러면 다이나믹 이런 단어를 실제로 쓰죠. 기능 모형이면 펑션에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메소드라고 해도 됩니다. 네, 메소드라는 단어로 또 쓸 수가 있겠죠.
네, 이가 붙나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하도 영어 단어를 안 봤더니.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 중에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명확성. 네, 명확성. 이 단어를 좀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말로 일관성이라고 해도 사실 맞는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관되게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성과 명확성이 뜻이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은 공통기능 간의 상호 충돌이 없도록 작성하는 것을 일관성이라 그러고, 명확성은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뭐 굳이 좀 더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은행의 ATM기 라고 이렇게 만약에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열이면 열,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의 ATM기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이 동작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뭐 카드나 통장을 당연히 준비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맞잖아요. 뭐 카드나 통장을 넣어야 어쨌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가 명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블라블라 뭐 당연히 나오겠죠. 네, 동작 과정을 나열하라 그러면 네, 그렇게 됩니다. 명확성을 강조할 수 있다. 네, 나머지도 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공통 모듈에 대해서 정확성. 네,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명확성도 방금 연구했죠. 그다음 완전성. 네. 그다음에 뭐 일관성. 네. 그다음에 추적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글자만 따지는 분도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을 뭐 정명완일추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앞글자 외우는 거 너무 맞들린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몇 가지 특징을 나열해 보라고 하잖아요. 주관식에서 진짜 기억 안 나요. 예, 뭐 한두 개가 막 기억이 안 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뭐 각각의 단어의 뜻을 물론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거는 좀 단순 암기법으로 뭔가 어떤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살펴봤고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기법에서 클래스들 사이에 부분과 전체가 있고요. 뭐 또 아니면은 뭐 부분 관계만으로 설정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우리가 집단화라고 합니다. 집단화. 뭐 비슷한 말로 하면은 그룹화가 되겠네요. 네, 뭐 그룹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엑셀 작업을 뭐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묶어내는 걸 하는 거죠. 어떤 개개인을 특정 그룹으로 집합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집단화, 그룹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클래스들 사이에는 이러한 집단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케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예, 개발의 자동화. 예, 그래서 뭐 조금 엑셀 개념으로 하면은 매크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반복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화 시킨다. 뭐 매크로화 시킨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발의 자동화로 이제 뭐
이루어지는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 단계를 뭐 연결한다. 그다음 모델들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오류 검증도 하고요. 자료 흐름도 등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케이스에 부합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시스템 문서화 및 명세화를 위한 그래픽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자동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언어 번역은 우리가 뭐가 담당하는 건가요? 컴파일러가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원식 코드,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게 컴파일러죠. 비슷한 걸로 이제 있는 게 뭐 인터프리터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줄 단위로 통역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통으로 번역하는, 통으로 책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컴파일이라 그러고요. 네, 그냥 줄 단위로 이렇게 뭐 우리가 그 통역사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보통 인터프리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끝났죠? 자, 다음 18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석 시에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DBMS에 해당되는 뭐 종류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오라클이라는 게 있죠. 네, 오라클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액세스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액세스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때문에 아직도 살아남고 있죠. 그 다음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쓰이고요. 이것도 DBMS의 한 종류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있는데 유명한 게 MySQL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얘는 여기 흡수됐죠. 오라클에. 네, 오라클이 인수했습니다. 네, 자바도 인수하고요. 네, 다 오라클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건 아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따진다면 보통 뭐 이거 등등등, 네, 등등등 되게 많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할 때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도는 얘는 통신 작업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통신 작업에 관련된 얘기죠.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뭐 하이레키, 저는 이거 하이레키라고 발음이 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좀 나중에 좀 다시 알려주세요. 하이레키가 맞나요? 아무튼 뭐 하이레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래서 입력과 뭐 이거 출력을 뭐 처리하는 어떤 이런 뭐 방식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개발 용어에서 하향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문서화 도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향식이 아닙니다.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 뭐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 개발 툴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죠. 네,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코드 작성을 하죠. 아래에서 위로 코드 작성하지 않죠. 절대. 뭐 물론 이제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위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은 위에서 아래죠. 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에서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객체 행위를 모델링하며 객체 식별, 구조, 식별, 주체 정의, 속성 및 관계 정의, 서비스 정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와 요르던 방법을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복잡하게 막 종류가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구성을 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드, 네, 그 다음에 요르던이죠. 네.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뭐 부크 방법이 있고, 뭐 부크인가요? 아무튼. 네, 그 다음 럼바우 객체 기법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까지 한번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